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며칠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바쁘게 좀 움직이다가,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나갔는데, 비가 없었는데요, 아침에는. 또 어느덧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들어서 좀 씻고, 씻고, 밥 좀 먹고 이제 영상 찍습니다. 일기예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건 그렇고, 다음 주 15일이 제가 유튜브 촬영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작년 9월 15일 날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추석날로 기억나는데, 혼자 있었어요. 그때. 그 산에서. TV도 없는 산에서. 혼자 있어갖고,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또 진짜 쏜살같이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 다음 주는 뭐 사주 관련된 영상 찍겠지만, 우리 좀 일상적인 얘기도 좀 더 해보고 그렇게 찍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뭐 할까 하면, 역시나 그 짧게 할 건데, 헛자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헛자론이, 맞나? 이건가? 뭐. 헛자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한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헛자가 이게 비다 뭐 없다 이런 거, 비다 헛자 빌헛자거든요. 없다 이런 헛. 그래서 사주팔자의 천간이나 지지에서요, 없는 글자를 있지 않는 글자를 허공에서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게 헛자론인데, 사실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잖아요. 저는 이거 헛자로는 안 봐요. 어,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헛자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분명히 고서에도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고서에부터 있었니 아니면 후세에서 만들은 이렇게 많고,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 처음 할 때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사주 카페에 들어가 보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헛자론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그 당대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 역술가들인데, 헛자론 하나다고 막 분쟁을 막 하시더라고. 댓글로 막 이렇게 남기시면서 틀렸니 맞니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때 뭐 아주 얕았기 때문에 지식이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걸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래 이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이름도 좀 나름 유명하신 분들이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인식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점술가라고 했잖아. 점쟁이로 치부했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나 되진 않고, 하여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친구들은 잘 이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우리가 점쟁이를 막 미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고, 또 나하고 관점이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아니라고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설득시킨다고, 자기가 설득을 한다고, 당한다고 해서 이념이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누가 맞는 건 없습니다. 그냥 관점이 틀린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배웠던 이론하고 조금만 틀리면, 틀렸다, 잘못됐다 막 댓글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생각이 다르시다 하신 분들은, 저 카카오톡 주소가 위에 있잖아요. 그 톡을 주시면 전화를 제가 드릴게요. 불만 있으시면. 그래서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지 못할 거면 얘기를 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이론이 왜 맞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관점이 틀릴 뿐입니다. 그런 걸로 제가 막 소심하게 막 얽매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제 스타일은 뭐냐 하면 1대1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1대1은 뭐고 제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존중해 주는 것부터 좀 배우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허자론을 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는데, 왜 안 보냐 하면 제 주위에 뭐 무관 사주, 무제 사주, 특히 제가 완전 극무제거든요. 극무제라서 돈이 없어요. 근데 무제 사주가 제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안 보냐 하면, 어느 생각 이걸 찾고 있더라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무제 사주가 돈을 버는 거는 어떤 이유라는 거 논리적으로 입장을 펴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떤 입장이든. 그게 허자로는 찾는 것 같은데, 사실 해보니까 저는 아직 그 학문의 지식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맞고,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못하죠.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서,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기초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허자로는 빌허자이기 때문에 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글자를 끌어온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이 허자론에서도 몇 가지로 나눈다. 자, 공협, 비합, 오충,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또 선생님마다 의견 틀리겠지, 보는 방법이. 하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은 이 첫 번째 그 공협으로 본다면요, 이게 그 공자가 이거거든요. 제가 한자를 왜 쳐나 하면, 한자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한자에 뜨듬이 있으니까 이해가 빠릅니다. 이 공협이란 것은, 이 공자는 팔짱 낄 공자거든요. 팔짱을 낀다. 낄공. 그러니까 낄협, 이렇게 돼요.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지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없는 글자가 허공에서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보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신이 빠졌잖아. 그럼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있다면요, 이 신자를 갖고 온다는 거죠. 허자.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공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간목일주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간목일주가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이 무관사주예요. 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허자로로 공협으로 신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을 더 귀하게 쓴다고요. 허자로 갖고 오면. 그러니까 없는 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삼업도 마찬가지. 응? 자, 신진 이렇게 있다면 요 자수를 갖고 오는 거야. 없는데 생긴다는 거예요, 자수가. 이게 공협이에요. 오히려 더 귀하게 쓴다. 허자로 글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무제사주, 그러니까 재관을 보통 많이 봅니다. 허자는 재성과 관성을 많은데, 관성이 허자로 오거나 재성이 허자로 오거나 하면 그걸 더 귀하고 더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 관항으로 가든지 신앙 제왕으로 사각가로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귀하게 쓸 수 있다고 제자를. 그게 공엽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허자가 공엽이고 그 다음에 비합은 뭐냐 하면 이거 같잖아요. 이거 비합은 이거예요. 날비자예요. 그 난다는 거는 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위에 거를 천간의 합의 글자를 불러드린다.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도 옛날에 도대체 왜 무슨 물론 뭐 어느 책이나 곳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몰라요. 그 과목이 있으면 자 내가 합하려고 하는 글자 기토를 불러드린다는 거죠. 뭐 기토가 있으면 갑을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합이다. 신금이 있다면 병화를 불러드리는 거지. 없는 글자를 불러드리는 거야. 그게 생긴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비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2개 이상이면 그 힘이 더 세진다 해서 뭐 갑갑에 있다면은 기토가 불러오고 그렇게 또 보기도 하고. 자 도춘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둑도자인데 이건 또 제가 해보니까 도둑도자를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비천옥막이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같은 글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기운이 막 넘쳐나서 오히려 반대되는 극하는 세력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그걸 도충이라고 하는데 뭐 뭐 특히 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충되는 거 오화를 불러들이고 해수 같으면 사화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또 선생님들마다 저 의견이 틀린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되나? 이렇게 만약에 이게 무관사주다 치면요. 뭐 이렇게 있든지 뭐 무관사주다 치고 이렇게 자 공업으로 해서 해수를 갖고 왔잖아. 상합에서 있는 해수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이게 관성으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정화일관이나 뭐 정묘일주나 뭐 이래 된다 치면 이게 해수를 관성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높은 고위직 공무원 아니면 검찰, 경찰 뭐 이런 관직에 머무를 수 있는 높은 관직 벼슬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허자론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면 하는데 이 횟수가 사회충으로 맞아서 이렇게 되면 허자론이 또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떤 뜻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뭐 인정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허자로는 이런 게 옛날 고세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뭐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허자론이라는 거 사주에 있다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인정 안 하기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것들이 무시하지는 말자. 지나치게 뭐 고세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고세 갖다가 막 절대적으로 막 신임한다거나 뭐 믿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조율을 맞추고 무게를 중심을 잡는 것은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셔갖고 그 사람의 자기 권한으로 자기 능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거 저분 거 다 봐서 자기가 맞다고 결론 내리는 것들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던 책 지금 흔히 명리요강 사주첩경 연애사평 조총 다 고서죠. 그럼 우리 후세나 되면 지금 나오는 책이 고서가 아니에요. 피크 선생님 책도
고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시할 필요도 없고, 100%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만큼 자기가 그걸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은 본인이 하실 거고, 그죠? 그 한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비어있다. 천간이나 지지에서 비어있는 글자를 끌어모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